부자들의 한마디.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돈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과정 그 자체다. 한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 그 자체를 능가하는 이성적인 통찰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다. 만일 돈이 독립을 위한 당신의 희망이라면 당신은 결코 그 독립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안전장치는 바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쌓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판가름하는 진짜 기준은 당신이 모든 돈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또한 돈은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도 혹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다 준다 한들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릴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일 먹는 양식과 같다. 그리고 돈은 바로 그 위에 뿌려지는 양념인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좋은 일을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우리의 재산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돈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생각 사이를 옮겨 다닌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큰 돈으로 불어나서 옮겨 다닌다. 돈은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일생을 낭비하게 된다.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에게는 시간이 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일하라. 돈을 버는 방법은 거리에 피가 넘쳐 흐를 때 주식을 사는 것이다. 투자 대상에 다양화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만 필요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생각부터 다르게 하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사들인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하락세가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주식을 살 때 물어보라. 회사 전체를 살 의향은 없는가? 투자는 기차와 같다. 지금 기차를 놓쳐도 걱정할 것이 없다. 곧 다른 기차가 들어오니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개별 종목을 구입하라. 그러면 수익률 0%를 기록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팔 때 사고 모든 사람들이 살 때까지 쥐고 있어라. 이건 그저 그런 표어가 아니다.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정수인 것이다. 투자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최상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바로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목표를 갖는 것이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열쇠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는 오래된 것이 쓸만한 이상 계속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새 것이 나오면 재빨리 낚아채는 사람이다. 원했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빠르게 침체되며 그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나는 인내심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인내는 모든 것을, 심지어 자연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하라. 성공은 어떤 일을 그저 잘하거나 아주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자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외부의 평가라기보다는 자기 내부의 문제다. 성공은 자신의 영혼과 감성 사이의 조화이며 사랑, 가족, 우정, 진실, 그리고 완전함을 요구한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라도 걸출한 성공을 향한 진정한 방법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자신의 재능을 분산하는 전략 같은 건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치고 돈을 버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성공적인 팀은 1 더하기 1 등 52를 이뤄내는 팀이다. 평판이 바로 성공의 열쇠다. 그러니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충실하라. 성공의 열쇠는 매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다. 이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업에 관한 최고의 아이디어는 바로 현장의 직원들에게서 나온다. 내가 아는 성공의 비밀을 단 2마디로 알려주마. 사람들을 만나라. 만일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시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자신의 주변을 좋은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로 채워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둔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들이 흉내내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돈을 주면 물건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건 바로 헌신과 전념, 성실 등 옳다고 믿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분이다. 만일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고객들을 위해 일하며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보장된 닳고 다른 길 대신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성공한 사업을 볼 때마다 누군가 한 번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 실수도 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분야에 관계없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격적 장점은 바로 참을성이다. 끝까지 견뎌내는 의지만 있으면 70번 넘어져도 71번 일어설 수 있다. 실패를 즐기고 실패로부터 배워라. 성공으로부터는 결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더 좋고 더 빠르며 더 경제적인 활동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래와 행운이 바로 그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일을 시작하라.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들은 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입소문은 대단히 강력하라.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라. 경쟁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을 음미하라. 자신 안에 있는 최선의 모습을 내보이면서 말이다. 매일매일의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몽상가에 불과하다.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와 함께 자신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전력을 다하라. 제자리에 앉아 생각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인생이 주는 가장 커다란 전율은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고 건설할 때 그리고 개발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창조적인 정신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는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된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낭비하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심장이 향하는 곳에 정신도 따라 향하게 되어 있다. 어떤 것에 열정이 생긴다면 그저 더 잘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생각이 곧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강력한 생각이 분명한 목적과 타오르는 열정과 결합하게 되면 부자가 탄생한다. 고통을 감내하는 엄청난 인내력을 가져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걱정하지 마라. 베이브 루스 같은 야구왕도 삼진아웃을 당한다. 용기와 모든 역경을 극복하려는 야망을 가져라. 모든 고난은 가치가 있는 일을 시도하는 사람을 단련시켜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보상은 자본가에게 가지 그 밑에 관리자에게 가지 않는다. 기회를 포착하고 잡을 수만 있다면 사업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나가는 일은 생산한 상품을 파는 일 못지않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혁신성과 추진력, 그리고 결단에 크게 좌우된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는 그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해야만 한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기회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일어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실제 능력은 필요한 능력보다 항상 부족하다.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만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자신부터 설득하라. 그리고 만일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만 포기하라.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적절한 창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언제나 좀 더 창의적인 노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일의 분량이 아니라 더 많은 창의성과 더 많은 공유의 관점에서 말이다. 번트를 대지 마라. 야구장을 넘길 만한 홈런을 노려라. 불멸의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져라. 기다리지 마라. 무엇인가를 하기 적당한 시간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든 그걸로 일을 시작하라. 더 나은 무기는 일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장하는 시장 점유율 안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략은 재고를 찾아내고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수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 실수에서 배워라. 실수를 감추거나 무마하기보다 드러냄으로써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비밀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얻기 직전에 절망의 바로 앞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저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자리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만큼 먼 곳까지 나아가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눈앞의 장애물이 아닌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자신의 일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결코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문제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기회에 불과하다. 나는 이른바 가능성의 법칙이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가능성의 법칙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그중 한두 개 이상은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그중 한 권 이상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어떤 것이든 건강상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가장 위대한 사업상의 성취도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나에게 실패란 그저 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일이 제대로 될 때까지 다른 방식을 시도하라. 기업가 정신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태도다.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대부분의 행운이 사람들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 사라진다. 왜냐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목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성공은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거래에 있어 절대 혼자서 돈을 전부 다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도록 해주어라. 항상 모든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평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혁신을 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중요한 핵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이든 실제로 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진정한 기업인은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발명품을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낸 다음 발명에 착수했다. 젊은 기업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싸고 믿을 수 있는 차를 생산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흑말로도 충분한데 왜? 포드는 엄청난 도박을 했고 성공을 거뒀다. 빛나는 월계관도 곧 시들기 마련이다. 이사는 바쁘게 일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는 자리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하고 결심을 할 때는 그 지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훌륭한 사업의 리더는 비전을 창조한다.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그것이 완성되도록 끈질기게 노력한다.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리더십 최고의 본질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저질러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사업적인 결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다. 실수를 저지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독자들은 그걸 좋아한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그렇게 관리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라. 나는 내 주변을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 법률적인 재능, 재무 관련 재능 등.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언제나 직원들이 먼저다.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면 고객들을 제대로 대할 것이고 그러면 고객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도 만족해할 것이다. 좋은 직원은 좋은 경영자를 위해 일을 한다. 최선을 다해 좋은 직원을 찾아내고 고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가족처럼 대우하라. 이것이 모든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보다 작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우리 회사는 작은 이들의 회사가 되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을 고용하면 우리
회사는 거인들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100%의 노력보다 100명 각자의 1%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언제든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고 누가 뒤로 슬그머니 사라지는지 확인하라.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자신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남들과 다르다고 홀대하지 마라. 그들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 있다. 나도 한때는 고용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과 일을 할 때 당신은 한 명의 완전한 인간과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직원의 전체적인 면을 다 알아야 한다. 어느 직원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직장에서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듯 보여도 그것 역시 당신의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이 대학 출신이든 교도소 출신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과거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나보다 더 똑똑한 면이 있다고 확신한다. 고객은 항상 옳다. 자신이 대우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 화를 내는 것보다 현명하게 구는 편이 낫다. 나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급료를 지불하는 건 회사가 아니다. 회사는 돈을 관리할 뿐이다. 급료를 지불해주는 건 바로 고객이다. 예의 바름과 공손함은 사업에 투자되는 최고의 자본이다. 커다란 매장과 반짝이는 간판, 화려한 광고 등은 당신이나 직원들이 고객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인 것이다. 가장 이익이 남는 일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 당신의 가장 불쾌한 고객은 가장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다. 우리의 비전과 정책은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전체적이면서도 단순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다.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면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평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나는 세계 최악의 세일즈맨이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스는 오직 단 하나 고객뿐이다. 그리고 고객은 사장부터 전 직원까지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함으로써 회사의 어느 누구라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많은 판매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문제는 고객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다. 만일 고객들이 미소를 짓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먼저 고객들과 직원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수익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라. 시장조사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내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원한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설사 그것이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높은 급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고객들을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파티의 주인이다. 고객들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것을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이다. 인생은 영화와 같다. 마지막 장면을 직접 결정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라. 인생의 가치, 그리고 일과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만족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기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언제나 열심히 살게 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불만은 발전의 아버지다. 이익을 내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통제당한다. 그리고 종종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사업 공식은 인간과의 기본적인 관계의 진실성과 부지런함을 더하고 다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려고 노력하며 그 시작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남겨라. 가르침이 주는 희망이 무지가 주는 재산보다 낫다. 자신의 운명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그렇지만 창의적인 실패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빠르게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의지를 거슬러 흘러간다고 생각될 때 비행기는 바람을 거슬러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선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착하게 만든다. 즉, 선이란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선의를 끌어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선하게 만들 수 있다. 결코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할 수는 없다. 자신의 기준을 높게 책정하라. 그러면 결점조차도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배 더 열심히 일했다. 분명 물질적인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와 중요한 가족들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공허해지고 물질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어진다. 우리는 모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거나 다 망쳐버린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빠른 파괴는 시기가 적절하다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질이 된다. 언제나 자신의 반대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 최고이자 최악의 상사는 바로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라는 대답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가치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비례해서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의 소명의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 자신이 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번 길을 잃기 전에 2번 물어보는 것이 더 낫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를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창의적 활동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준다. 성취의 느낌은 좋은 식사 한 끼를 끝마친 것보다 더 실제적이며 만족감을 준다. 물론 쌓여가는 재산을 보는 것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정말로 즐기려고 한다면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늦게 배웠다면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리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이다.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라. 실패에서 웃음을 찾으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라. 긴장을 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라. 즐겨라. 열정을 보여주어라. 언제나 늘. 나는 다음 생애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전력을 다해서 일했다. 도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며 이 세상은 처음보다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왜 나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생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도 내가 믿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단지 월급을 받는 것 이상으로 만족의 더 높은 기준을 찾기 바란다.